그들은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 열풍이 뜨겁게 불고 전 국민의 분노가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 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치 못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던 일본 언론들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일본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방일 여행객도 급감했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 간 갈등 속에서 경제와 문화,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28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1000명 중 80%가 일본 제품 구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맥주 유니클로 방일 여행 수출 엄격화에 한국인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불매운동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을 찾은 전직 고위 당국자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본은 응수를 타진하는 차원에서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했는데 반일 무드와 불매운동 등 한국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자 크게 놀란 것 같더라며 이게 뭔가 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29일 일본의 TBS의 인기 프로그램인 히로오비는 지난 주말 한국에서 열린 노아베 촛불 집회의 모습과 한일 지자체 간 교류 단절과 불매운동의 실태를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아베 신조의 총리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페인트를 붓는 촛불 시위 장면이 방송되자 일부 패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하다고 했습니다. 제1동포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는 놀라는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왜 예상을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또한 아베의 정책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추진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문가 오쿠노즈 시데키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발동되면 한국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실패와 외교 고립 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더 고조될 줄 예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자체 간 교류 단절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관계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국민들 간 자치단체 간 교류는 확실히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하고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스가 관방장관은 이란이 연대해야 할 과제는 확고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일본 재계는 지금 일본의 제조업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되고 있는 지금 한국으로 수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경제 도발을 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공격하면 한국 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도발에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고 똘똘 뭉쳤습니다. 결국 과거사를 부정하며 한국의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일본의 시도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이제 8.15 광복절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2일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공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9일 동남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싱가포르 스티 지수는 플러스 50.37, 플러스 1.98%, 오른 2589.65에 마감했다. 오는 10일 총선에서는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과 10개 야당 등 총 11개 정당이 93개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 대다수 전문가는 집권 여당인 뎁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뎁은 1965년 독립 이후 치러진 모든 총선에서 승리했다. 시총 1위 자딘 메디슨 마이너스 0.71%, 우아브 마이너스 0.14% 등은 하락했고 DBS 은행 플러스 0.0098%는 상승했다. 베트남 호치민 VN 지수는 11,96,138% 상승한 876.46에 종료했다. 코로나 청정국, 베트남에서 주로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세균성 전염병 디프테리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출했던 베트남 개발 사업을 빠져나오는 대골머리를 앓으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착공 인허가, 토지 보상, 세금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엑시트를 위한 외환 반출을 하기까지 과정이 까다롭다. 현재 베트남에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다. 콤리티 1, 비농즈 모기업인 시총 1위 B++ 0.2%는 상승했다. 베트남 최대 맥주 회사인 세브 플러스 6.2% 급등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지분 36% 매각 방침을 밝히자 지난 7월 1일부터 연속으로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ITX 지수는 플러스 89.09, 플러스 1.79%, 오른 5,076.17에 마감했다.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657명 추가돼 누적 77,736명을 기록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네덜란드의 로얄 더치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가스 프로젝트를 포함해 가스가 풍부한 마셀라 블록의 지분 35%를 매각하고 철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인도에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5,000명을 넘어가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현지 가스 누출 사고로 체포된 LG화학 계열사의 한국인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시총 1위 데터 컨설턴시 마이너스 0.29%는 하락했고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플러스 1.60%, HDFC 플러스 1.50%, 스비 플러스 4.14% 등은 상승했다. 캄보디아 CSX 지수는 0.4006%, 내린 686.54, 미얀마 YSX 지수는 1.66037%, 오른 445.5에 마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빤소라사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9일 영상회의를 갖고 한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빠져나온 33개 기업 중 23개가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나머지 10개는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 태국으로 이전했다.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며 모든 장관이 투자자를 섬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시찰에서 작년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현재 7개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17개 기업이 이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을 결정한 7개 기업 가운데 파나소닉 등 5개 기업이 중국에서, 덴소가 일본에서, LG전자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각각 가져온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구미에 있는 TV 생산 라인의 일부를 인도네시아 찌비둥 공장으로 옮겨 인도네시아의 TV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아시아권 TV 거점 생산 기지로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 이전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인 17개 기업 중에 LG화학이 포함돼 있다며 LG화학이 98억 달러,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1만 4천 명을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 생산국이다. 베트남 개발 사업에 도전했던 국내 건설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 한국인 환송 과정에 마찰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일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고 진출했던 베트남 개발 사업을 엑시트하는 데 골머리를 앓으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 실무진 사이에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마찰이 있었다며 베트남으로 여행 또는 출장 갔던 우리나라 국민을 환송하는 과정에서 관광부, 외교부 등 양국 정부 실무진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친화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착공 인허가, 토지 보상, 세금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엑시트를 위한 외환 반출을 하기까지 과정이 까다롭다. 베트남 정부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로 인해 국내 건설사들은 베트남 사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의 국내 건설사들이 토지를 마련해 개발에 나설 때만 해도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현지 법인을 세워 착공을 하려고 하면 베트남 정부가 각종 이유를 들어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준공 후에도 세금이나 토지 보상 액수를 현지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쳐 개발 사업을 완료해도 우리나라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넘어야 하는 마지막 문턱이 남아있다. 베트남 현지 법인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베트남 현지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해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해도 베트남 외환 당국에서 이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환영하지만 자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외국 반출을 여러 이유를 들어 허가해주지 않는다며 베트남의 높은 토지 가격 상승률을 보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덜고 나오려고 해도 결국 토지를 헐값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에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주요 건설사로는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이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현지 법인 롯데랜드를 설립해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개발 사업에 나섰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베트남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인 노바랜드 그룹과 공동으로 호치민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노바랜드 그룹과 호치민 1군 지역의 지하 4층지 38층, 3개동, 대지 면적 14,00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 1,031가구와 오피스텔 231가구로 짓는 더 그랜드 맨하탄 프로젝트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2004년부터 베트남 나베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베 현의 주상복합, 타운하우스, 빌라 등 주거시설 1만 7천 가구를 비롯해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면적 350만 제곱미터, 수용인구 6만 8천 명 규모 프로젝트다.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1996년부터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신도시 조성을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800만 달러, 한화 4,600억 원 규모다. 하노이 서호 스타레이크 시티 부지 B3CC 1블록의 호텔과 서비스 레지던스, 오피스, 리테일 등 지하 2층지 35층 규모 복합 빌딩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착공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베트남 정부에 착공 인허가 신청을 하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